경찰이 이춘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91년 청주에서 발생한 2건의 미제 살인 사건은 이춘재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매미나방이 도심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도내 북부 지역은 물론 청주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우리마을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3천여 개 마을 전역에 700억 원이 풀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조금 전 잠시 방송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경찰이 이춘재의 연쇄 살인 행각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93년 청주에서 처제살인범으로 검거될 때까지 14건의 살인사건, 그 가운데 91년 청주에서 발생했던 2건의 미제살인 사건 역시 이춘재 범행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1년 1월 청주시 복대동의 가경 택지 개발 현장에서 만 15살 여고생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콘크리트 관 속에서 손발이 속옷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졌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재갈 물린 사건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 겹으로 해서 입에다 완전히 밀봉하다시피 해서 재갈을 물린 거는 희귀한 케이스고 처음인 것 같아요. 2달 뒤인 같은 해 3월, 이춘재는 청주시 남주동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또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과 수사 기록을 근거로 이 두 사건 모두 이춘재의 범행으로 결론 냈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과거 수사 기록과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청주로 이주한 91년 이후에도 계속된 연쇄 살인 행각은 94년 처제 살인범으로 청주에서 검거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살인 용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한때 이춘재의 범행으로 추정됐던 청주시 강내면 학천리 여성 살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옛 수안부 한전연수원과 인접부지를 무단 매입한 충주시가 그동안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수십 차례 더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충주시는 지난해에도 의회 승인 없이 또 다른 공모사업 부지를 먼저 사들인 뒤 매입 계획을 나중에 제출했고 지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도 의회 몰래 미리 편성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3년 반 동안 진행된 30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가운데 29건에서 법령 위반과 부당 처리가 발견됐다며 충주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북부 지역에 나타났던 매미나방이 올해는 중부 지역으로 대규모 확산하고 있습니다. 매미나방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걸 막으려고 지자체들이 집중 방제까지 했지만 이미 성충이 된 매미나방들이 도심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공원 산책길 조명 아래 매미나방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매일 떼어내고 있지만 불빛을 찾아 몰리니 하룻밤이 지나면 다시 그대로입니다. 주택가에서도 매미나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방이다 보니까 생긴 것도 좀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고 괜히 이제 근처 날아다니면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상점 간판에 달린 조명에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동나방 일종이라 몸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서치라이트를 켜면은 5분만 지나면은 하얗게 들어붙어요. 이게 또 건물 자체가 이제 상업용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밝아져야 되는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난해 제천과 단양에 주로 나타나던 매미나방은 올해는 충주와 중부 4군, 청주 지역까지 확산했습니다. 충북에서는 남부 3군을 제외한 8개 시군 726헥타르에 발생한 건데 전국 발생 면적의 12%입니다. 지난 겨울 날씨가 포근해 산란된 알이 대부분 살아남으면서 매미나방이 말 그대로 대발생했습니다. 겨울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매미나방 유충의 그 부화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평년에 비해서 한 2, 3도 정도 높은 문제가 있어서 매미나방은 나무나 가로등 주변 구조물에부터 산란을 하게 되는데 생존 기간 동안 수백 마리가 들어있는 알집을 두세 차례 낳습니다. 이런 성충과 알을 제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개체가 도심을 습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을 산림병해충에 투입해서 총 32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시군별로 많게는 하루 30건 넘게 매미나방 신고가 들어와 방재단이 출동해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산림에 있는 번데기가 성충으로 변하는 시기여서 도심 출몰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충북 영동 민주지산 일대를 일주일간 다녀갔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전문가들은 백두대간 복원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곰과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충북 영동 민주지산 일대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반달가슴곰 KM53. 처음 있는 일에 주민 관심도 컸습니다. 곰을 직접적으로 야산에서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방송은 했었어요. 저희 마을에 곰이 나타났다 하니까 다들 신기해하시고. 지난해 12월 민주지산 인근 무주 삼봉산에서도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더 목격됐습니다. 행로를 기억하는 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고지대 산림에서 생활하는 반달가슴곰에게 해발 1200m의 민주지산 일대는 서식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덕유산과 민주지산이 굉장히 산이 깊고 넓은 면적의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서식지가 백두대간을 따라 북상하는 게 확인되면서 지난해부터 충청권 공존협의체가 운영 중입니다. 영동 민주지산 일대에서 불법 수렵도구 제거 활동을 강화하고 올무독 불법 엽구는 우리 자연환경보전법에 위반 사항입니다. 보호 절책 등을 통해서 농작물 보호 같은 거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멧돼지 잡아보려다 잘못하면은 곰을 잡을 수 있거든요. 산속에서 곰을 마주칠 경우에 대비한 등산객 매뉴얼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되고 안정을 시키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이제 호루라기나 뭐 종이나 뭐 이런 소리를 내서 어떤 소리를 내 가지고 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북상 중인 반달가슴곰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속리산과 소백산까지도 서식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곰과의 거리 두기가 성공해야 공존할 수 있다는 점. 반달가슴곰 KM53의 충북 나들이가 주는 교훈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에서 3천여 개 마을 전역에 700억 원이 풀리는 마을 단위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과연 돈이 돌겠냐는 의문 섞인 사업들도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외국인 비율이 10%가 넘는 음성의 한 마을. 한 복판의 놀이터에 다국어 전광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당장 마을에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냐고 지자체가 물었더니 제각각 언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마을의 어떤 상황들을 알려주면 그 외국인 주민분들도 좀 더 편리하고 서로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잘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마을 단위의 작은 사업들이 당장 이달부터 충북 전체 3천여 개에 이르는 동이나 리 단위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충청북도가 경기부양책 1호로 꺼내든 우리마을 뉴딜 예산이 실제 집행에 들어가 마을마다 2천에서 2억 원까지 모두 700억 원이 충북 전역에 풀립니다. 예산 투입을 마을 단위로 쪼개 돈이 골고루 돌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내 모든 마을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침체된 경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확정된 세부 사업 3,600개 가운데 절반 정도는 마을길 포장 등 기반 시설 개선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마을 방송 장비나 CCTV, 민간 아파트 주차장에 스토퍼 설치까지 충청북도 의회가 일부 계약업자만 돈을 번다고 지적했던 사업들이 상당수라 효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촉박한 게 첫 번째 문제였고 촉박함으로 인해서 선정 자체가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었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업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충청북도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 마을의 뉴딜 사업 목록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음주운전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등 하룻밤 사이 청주에서 2건의 음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새벽 도심 삼거리 상가 앞.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음식점 안으로 돌진합니다. 깨진 유리창 파편이 차를 덮쳐버리고 충격을 받은 차는 뒤로 튕겨져 나갑니다. 3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타고 올라 상가로 돌진한 겁니다. 영업을 마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탄을 맞은 듯 음식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많이 당황했죠. 가게도 다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영업도 바로 이제 못하니까 생계도 이제 문제가 또 있고 걱정이 많죠. 보시는 것처럼 입구 유리부는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철 지지대가 휘어질 만큼 당시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한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는 0.187,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식당을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집에 가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그랬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청주시 복명동의 다른 도로에서도 30대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중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67살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제 음주 단속이 중단된 사이 음주운전 사고가 늘자 충북경찰은 다시 선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비접촉 감지기가 정확도가 떨어져 수거에 보완하는 등 기존 일제 단속만큼의 효과를 거두는 데는 다소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은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선별식과 비접촉 단속을 함께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이 강력 권고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의 한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서울 반포동과 청주 가경동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노 실장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매각을 권고한 이후 본인도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그동안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아동 친화팀과 실무 추진단을 만들어 아동 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의 정책 참여와 전략 수립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아동 참여와 법 체계, 전담기구 등 9가지 기본 원칙을 이행한 자치단체를 4년간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하는 데 국내에서는 44개 지자체가 인증받았습니다. 충주시와 충주농협이 코로나19로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충주 지역 농협 10곳은 이번 협약에 따라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희망 일자리 참여자를 일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국인은 물론 국내 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데다 기상이변과 과수화상병 등이 겹쳐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음성군 평곡리에 들어설 LNG 발전소 건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음성 LNG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에 문제가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공업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 방안 또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은 정부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사업을 더 늦출 수 없고 행정심판도 각화된 만큼 예정부지 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